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200만 인구수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만 만여 명이 넘게 빠져나가는 등 인구 유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 수도권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어 전남 지자체의 고령화, 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을 소멸 위험 지수라고 일컫습니다. 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탓으로 공동체가 붕괴돼서 사라질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난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0.47, 아주 낮은 값인데요.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전남이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내 22개 기초단체단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고흥은 이미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또 신안과 강진 등 15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그리고 나머지 6개 시군도 광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전남이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인구 유출이 전남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온 겁니까? 네, 2000년대 중반에 전남 인구가 200만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 매년 10,000명 정도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출생과 사망의 자연 증가와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2040년 정도가 되면 전남 인구도 170만 이하가 될 염려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전남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 근교에 있는 나주시라든지 장성군이라든지 이런 좀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출이 좀 적습니다만은 농어촌이 중심이 되고 남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소가 폭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순천이나 여수 같이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덜 하지만은 그 외에 곡성이라든지 구례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남에서 10,000명 정도 인구 감소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전남 청년 인구 유출 역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과거에도 지금 민선 7기 지방 지자체가 이제 출범을 했었지만은 그 전에 6기, 5기 때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전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 이제 청년 유출이 이제 보면 2018년도 말에 그 전남 광주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2030년 정도가 되면 전남의 청년 인구가 2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20% 그 근처에서 지금 증감이 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지금 전남 지역을 떠나서 유출되는 경우는 이제 나이대별로 조금 원인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통 유출이 되는 것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통 이제 대도시로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구직을 위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나 전남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유출 인구 중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층이라든지 청년층들이 이 타 지역으로 가는 비율들이 굉장히 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사정이 있습니다. 네, 구직 활동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뭐 저 역시도 대학 진학과 뭐 취업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학 진학 연령인 20세에서 24세가 되면 서울을 포함한 주로 광역 대도시권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뭐 대학 진학 연령인 20세에서 24세 그 나이 대비 15세, 19세 대비 인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이 현상을 입증합니다. 전남의 경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면 15세와 19세 사이, 그다음 20세와 24세 사이의 인구의 감소 폭은 마이너스 10.9%, 전국 최고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10% 이상을 보인 지역이 13개, 전남 지역 전체의 13개 지역으로 우리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 한편 취업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 수태를 살펴보면 대학 졸업자와 병역을 마친 남자의 다수가 차지하는 25세에서 29세가 되면 첫 취업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남 전체의 감소의 폭은 마이너스 13.6%. 조금 전에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보였던 감소폭 10.9%보다 훨씬 더 높은 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학 진학 등의 감소폭보다 취업을 위한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년 유출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학업이나 또 취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들이 어디로 다른 타 지역으로 또 들어가서 유입하게 돼서 학업이나 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국내 최대 취업 포털 사이트의 지난달 그 지역별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습니다. 신입 또는 경력 3년 이하의 직원을 뽑는 6만여 개의 일자리, 그 6만여 개 일자리 중에서 소재지가 서울인 곳이 27,164개, 전체의 45.4%, 좀 엄청나죠. 다음에 경기가 27.4%, 인천이 6.1%로 수도권이 전체 그 일자리 6만 개 중에서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전남, 전북, 광주 등 우리 지역은 수백 개 수준, 채용 공고가 난 일자리, 청년 일자리 10개 중 8개는 주로 서울을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갖고 있다는 셈인데요.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5세에서 34세 인구 700만 명 중에서 서울 거주자가 22%, 경기가 25%, 인천이 5% 등 수도권의 청년 비율은 54%인데 불과한데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는 우리 전국의 전체 일자리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으로 유입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라남도를 떠난 청년들은 이런 수도권으로 간다고 변호사께서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리고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뭐 청년들이 뭐 학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지금 이 청년 유출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비수도권의 뭐 그 지방 정부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뭐 유일하게 지금 뭐 인구가 이제 유입이 이제 많은 곳은 이제 세종시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행정 수도를 이제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입 인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외에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부산이나 광주 대도시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은 뭐 수도권으로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청년들이 주로 찾고 있는 것이 뭐 질 좋은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란 것은 급여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은 어떤 회사의 복지라든지 어떤 다른 혜택들도 많이 그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뭐 지방에 있는 기업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은 현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남에서 유출되는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서 유출되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 유출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청년들이 계속 유출이 되면서 뭐 일할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계청 자료도 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5%를 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8년간 뭐 연평균 가계 소득을 보더라도 뭐 전남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청년들이 그 유출됨으로써 지역 경제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당연히 그 뭐 하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은 청년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전남이 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뭐 지금 민선 7기에서도 뭐 오감만족 청년 정책이라 그래서 뭐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 전남, 그다음에 그래서 6대 과제를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뭐 추진 체계 강화라든지 취업 창업 활성화 산업이라든지 선도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 복지 향상, 뭐 꿈 사다리 제공, 이렇게 해서 뭐 7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전남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인구 잡기도 중요하지만 또 머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남도는 청년 인구 잡기와 함께 유입 정책의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남도는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 본부를 격상했고요. 또한 신설된 인구 청년 정책관실 내에 청년 지원팀을 전진 배치해서 인구 감소세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도는 올해 청년 정책 6개 분야에 4,552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3,900억보다 약 14.4%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머무르는 전남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인 셈이겠습니다. 네, 전남에선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부족하거나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인 지역 교육과 취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소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직무적성, 그리고 신분보장 등 청년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일자리 선택 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안들, 이와 함께 대졸자의 직업 이동과 관련한 요인의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근무 시간, 정규직 실태에서 지역 내 약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도 뭐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년들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자리라든지 어떠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지자체와 좀 소통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청년들의 뭐 이런 유출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실태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청년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을 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청년 유출의 문제를 일자리라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보는 것은 좀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난다라는 것도 물론 큰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역에서는 뭐 할 수가 없다. 뭐 정보도 없고 뭐 문화적인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단 막연한 좀 이런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도권에 대한.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교해보고 지역과 수도권에 있었을 때, 그다음 취업을 알아보거나 창업을 할 때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지역에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일자리, 뭐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수도권에 그냥 막연하게 가서 거기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수도권에서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가장 그 큰 문제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그 수도권에 이제 보통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각하는데, 이 대학 교육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화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 거점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조금 뭐 관련 지역에서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과들이 개설되고 또 특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뭐 그다음 전북, 그다음에 전국의 어떤 이런 특색화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뭐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그래서 그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가게 된다면 굳이 뭐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이건 뭐 정책적인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이런 것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라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오늘 청년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런 청년 유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들이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지자체라든지 뭐 지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뭐 청년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남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과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진짜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자체에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청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민이 또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지자체와 청년들과 지역민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조금씩 뭐 당장의 변화는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자체와 청년들, 지역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청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또 이런 청년 유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전남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살이 걸린 최대 당면 현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의 가능성이 또 점점 높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 나름대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설정해서 청년 인구의 정착과 유출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년 인구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인구 청년 정책에 적극적인 그런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조금 잘 세워서 인구 유출이나 청년 유출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일자리 부족 등 이유로 청년들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부추기는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전라남도에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